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다 기본적인 문제들이라서 특별히 어려운 건 없었을 것 같은데 혹시 첫 번째 페이지에 질문하고 싶은 문제 있어요? 4번이요? 4번에 4번 맞나요? 4번에 4번 맞지 않나? 답이 아닌 것 같아서? 아니요, 다시 불러봤는데 혹시 아, 그죠. 4번이 맞아요. 이거는 민영아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으니까 한 점에서 만나도 되고 두 점에서 만나도 된다 아니야. 그러면은 2차 함수하고 요 직선이 만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뭘로 풀어야 돼? 그죠? 교점 찾는 식 쓴 다음에 그 식에 뭘 쓰면 돼요? 판별식. 판별식이 0보다? 그죠? 크거나 같다. 그것만 풀면 되죠. 그것만 쓰면 되는 문제라서 이건 틀리면 안 되는 문제죠. 자, 두 번째 페이지로 가볼게요. 네. 이거 5번에 있잖아요. AB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야, 이건 딱 보고 풀지 말아야지. 네? 굳이 왜 풀어 이거를? 왜요? 연립방정식이잖아. 네. 그래서 X랑 Y가 구했는데 최대값을 어떻게 구해요? 이게 해가 한 쌍이 아니라 여러 쌍이 나오겠죠. 해가 두 쌍 나오겠죠. 1차와 2차잖아. 이거 풀면 해가 두 쌍 나올 거야. 그 두 쌍 중에 곱했을 때 더 큰 걸 찾아야죠. 그쵸? 근데 뭐 시험 범위 안 들어가니까. 몇 번이요? 3번이요? 3번 3번이요. 어서 와. 이거 있잖아. 혹시 이거 13 찾은 사람 13? 13 찾았어? 그게 찾아지면 이게 제일 빠르다고 했잖아. 전에도 이거 있었잖아요. 이것도 만족되고 이것도 만족되는 숫자의 조합이 혹시 보이면 그걸로 푸는 게 제일 빠르다 그랬잖아. 물상으로 그 13으로 풀었어. 그래, 잘했네. 근데 물론 이제 문제를 낸 의도는 곱셈공식 변형으로 풀라는 거지만 뭐 어렵지 않게 우리가 13을 찾을 수 있잖아. 13 찾았으면 1의 세제곱 플러스 3의 세제곱 하면 답은 1번이라고 나오는 거고, 이제 정식으로 풀어보면은, 그래서 와, 정식으로 풀어보면은 a-b가 마이너스 2고요. a 플러스 ab가 3인데 우리가 얘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a 플러스 b가 필요하잖아. 요걸 알아야지 이제 요 공식을 쓸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a 플러스 b를 찾는 과정이 얘네 둘을 가지고 한번 있어야죠. a 플러스 b를 찾고 싶어. 근데 a 플러스 b를 제곱을 먼저 시켜보면 요 놈의 제곱에다가 얘를 4번 더하는 거니까 12 이렇게 돼가지고 16이 되겠죠. 맞니? 그러면 a 플러스 b가 4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4일 수도 있잖아. 근데 문제에서 양수 ab라고 했기 때문에 4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쵸? 그럼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그대로 집어 넣어가지고 계산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답은 28 나오겠죠. 이게 원래 정식 풀이 방법인데 처음에 주어져 있는 두 식을 보면서 1이랑 3이라는 요 정수를 탁 캐치해낸다면 이걸로 푸는 게 제일 빠르죠. 그죠? 지금 방금 온 사람들 시험지 다 있니? 2개 다 있어? 성현도 있잖아. 성현 여기 있는 거 아니야? 강혁이는 시험지 2개 다 있니? 강혁이 어디니? 송현하고 의곡. 의곡 거는 저쪽 끝에 책상에 있어요. 저쪽 책상에 있고. 송현 건 있어? 자, 두 번째 페이지로 가볼게요.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먼저 8번을 좀 보겠습니다. 8번. 8번 문제는 다항식 얘를 얘로 나누면 나머지가 x-7이고 x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머지는 b다 그랬는데, 자, 8번 병민이 맞았어? 어떻게 풀었어? a를 어떻게 찾았어? a를 직접 나눗셈을 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 이 문제에서 생각할 수 있는 풀이 방법은 이 px라는 식을 요 2차식으로 직접 나눗셈 하는 방법이죠. 이거 뭐 인수분해도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직접 나눗셈을 해야 되는데, 이제 직접 나눗셈을 하지 않고서 풀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px라는 식을요. 자, 이렇게 생긴 식을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으로 나눴잖아요. 이걸로 나눴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제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있을 텐데 나머지가 이제 x 마이너스 7이고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까? 이 qx 몇 차식일까요? 당연히 1차죠. 3차를 2차로 나눴으니까 당연히 1차식일 거야.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이 1차식이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 찾을 수 있어요. 봐봐. 여기 맨 앞에 2x 세제곱이 나왔잖아. 요 2x 세제곱이라는 거는 여기 있는 x제곱과 여기 1차식의 1차항이 곱해져가지고 무조건 얘랑 같아야 되지 않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 1차식의 1차항은 뭐겠어? 2x라고 추측할 수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상수항을 보세요. 상수항. 여기 마이너스 1이라는 요 상수항은 어떻게 나왔을까 생각해보면 얘가 갖고 있던 상수항과 1차식이 갖고 있던 상수항이 요렇게 곱해지겠고요. 거기에 마이너스 7까지 했을 때 이게 얘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죠? 다른 상수항 없으니까. 그렇다면 마이너스 7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1이 나왔다는 건 요렇게 둘이 곱했을 때 얼마가 돼야 돼요? 6이 돼야 되잖아. 그럼 여기 상수항 얼마야? 플러스 2라고 볼 수 있지.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러면 몫을 정확히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좌변과 우변이 항등식으로 똑같다라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그럼 요거 찾을 수 있죠. 그죠? 1차항 찾는 거잖아. 1차항 찾는 거니까 요거 전개시켰을 때 1차항이 뭐 나올까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1차항이 요렇게 해가지고 마이너스 4x 나오고 요렇게 해가지고 플러스 6x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x 하나 나오니까 얼마죠? 다 합치면 3x가 되나? 그죠? 여기서 나오는 1차항들을 다 계산해보면 3x가 나오고요. 그게 얘하고 똑같아야 되니까 a는 3이다. 그죠? 그러니까 직접 나눗셈 하는 방법도 물론 써도 되고 근데 그거보다 이런 방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 우리가 나눗셈의 상황을 봤을 때 몇 차를 몇 차로 나눴을 때 몫이 몇 차식이다 이런 걸 추측해낼 수 있으면 이런 풀이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a는 3이고요. a 값만 나오면 px는 완성된 거기 때문에 p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b다. 요거는 그냥 p-1을 구해주면 되는 거니까 b는 금방 나오죠. 그쵸? 그래서 b 값이 마이너스 8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a, b 더하면 답은 3번. 네, 요렇게 풀리는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 중에서 질문 있어요? 여기 2페이지 중에 11번? 11번 3페이지 아니야? 아, 2페이지 님 나랑 편집이 다른가? 근데 11번은 여러분 안 풀어도 돼요. 11번 그거잖아. 오메가 문제잖아. 오메가 문제는 3차 방정식 이후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죠? 안 풀어도 돼요. 11번. 9번. 네, 9번 문제는 알아야 돼요. 9번 문제는 이 문제를 보면은 당연히 생각나는 게 근각계수의 관계가 있을 거고 자,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5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3이다 이거 써놓고요. 여기에 추가로 뭐도 해볼 수 있어야 돼? 알파 베타를 우리는 늘 어떻게 할 수도 있다? 응? 대입할 수도 있다. 그쵸? 대입할 수도 있다. 이 분모에 나와 있는 2차식을 보면서 아, 이거는 대입을 한 거구나. 대입한 걸 이용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해야지 빨리 풀리죠. 알파를 그냥 여기다 그냥 갖다 집어넣으면 알파 제곱 플러스 5알파 마이너스 3이 0인 거잖아요. 그러면 알파 제곱 플러스 5알파가 3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죠? 요거를 그냥 3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거를 3이라고 생각하면 3 빼기 4니까 분모 마이너스 1이에요. 그죠? 뒤에 있는 것도 똑같죠? 베타 집어넣어서 똑같이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거는 마이너스 1분의 2베타하고 마이너스 1분의 2알파 요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괄호 알파 플러스 베타로 정리가 되겠고 이거 갖다 집어넣어버리면 바로 5번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입할 수도 있다라는 옵션을 빼먹으면 안 됩니다. 자, 또 두 번째 페이지에서 질문. 넘어가도 되나요? 아니 근데 예. 10번에 왜 디귿 나왔대요? 디귿이요?
10번은 인수분해를 다 해봤죠? 네. 인수분해 해봐서 뭐 나왔어요? 저 x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3x 플러스 1로 그러면 이거 아닌가? 아, 그죠? 네, 그죠? x 플러스 1의 제곱이기 때문에 디귿도 합격. 기억 디귿 리을 이렇게가 답입니다. 자, 이 페이지 더 물어보신 거 없나요? 윤지처럼 뭐 답이 아니라 간단하게 이 문제에서 이 부분이 궁금하다 그런 것도 물어보셔도 됩니다. 됐어?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3페이지에는 우선 여기 3페이지가 약간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는데 뭐 12번은 4차 방정식이라서 안 풀어도 되고요. 13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13번. 13번 풀었니? 네. 어떻게 풀었어? 제가 똑똑하지 않아요. 뭐 해서 풀었어? 그리고 그거 있는데 뭐? 방금인 것 같은데. 뭐라고? 아 이거 x제곱 마이너스 x를 a로 치환시켜서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x제곱 마이너스 x가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이 x제곱 마이너스 x를 치환을 시켜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몇 번? 5번이나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전부 다 대문자 a로 이렇게 치환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면은 a 괄호 a 플러스 3 더하기 ka 플러스 12 이쪽은 대문자 a에다가 소문자 a 더하고 대문자 a에다가 소문자 b 더하고 요렇게 된 건데 이 좌변에 있는 식을 a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써보면요 요게 요렇게 써집니다. 요렇게.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바라보면 되냐면 이 a에 대한 2차식이 인수분해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인수분해가 됐다. 그러니까 요렇게 생긴 2차식이 인수분해가 되기 위해서는 곱해서 12가 되면서 더해서 3 플러스 k가 되는 숫자가 존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인수분해가 되면 되는 거니까 곱해서 12가 되는 조합을 써봐. 곱해서 12 1, 12 그 다음에 2, 6 3, 4 이렇게 곱해서 12가 되는 조합을 쓰시고 자 얘가 만약에 1하고 12로 인수분해가 되려면 얘가 얼마였어야 돼요? 얘가 13이었어야지. 그치? 13 그치? 그래서 a제곱 플러스 13a 플러스 12 이런 식으로 써 있어가지고 1, 12에 플러스 해서 a 플러스 1과 a 플러스 12로 인수분해가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소문자 a, 소문자 b가 모두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뭐 마이너스가 붙는 이런 상황들은 생각할 필요가 없죠.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 요 소문자 a, b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니까. 그치? 그래서 우리는 a, b가 양수인 상황 요렇게 요 케이스하고 요 케이스하고 요 케이스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만 이 3 플러스 k의 값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1하고 12라고 생각하면 방금 본 것처럼 여기가 13이 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2하고 6이라고 생각하면은 둘이 더한 게 8이니까 요 자리가 8이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3하고 4라고 생각하면 자 3하고 4라고 생각하면은 합이 7이니까 요 자리가 7이 되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3 플러스 k가 13이니까 k는 얼마고? 10이거나 또는 3 플러스 k가 8이 되려면 k는 5 그리고는 k는 4 이렇게 돼가지고 다 더하면 답은 19, 5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치환을 한 그 식이 인수분해가 된다. 요거까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를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13번 문제였고 그 다음에 14번도 볼게요. 14번은 문제에 오타가 있던데 진짜요? 그 괄호 치고 단 A는 이렇게 써있지 않니? 그죠? 그게 A가 아니라 뭘까? Z는 그치? 이걸 Z라고 해야지 말이 되죠? 이게 오타입니다. 이거 Z는 허수 부분이 양수인 복소수이다. 이렇게 봐주셔야 되겠고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게 제일 좋을까? a 플러스 Z를 그냥 A 플러스 BI로 잡아버리면 우리는 그 A 값을 찾아버릴 수 있어요. B 값도 찾아버릴 수 있어요. 그죠? 자, 14번 문제. Z를 A 플러스 BI 이렇게 설정을 하면요. Z반은 A 마이너스 BI가 되겠고요.
그러면 첫 번째 식 z 더하기 z바가 10이다. 여기에서 얘네 둘이 더하면은 2a만 남잖아요. 요게 10인 거니까 a가 얼마가 돼요? a가 5라고 생각할 수 있고, 자, 두 번째 식 요거 곱해가지고 26이다 이 식을 갖고 오면, 자, 얘랑 얘랑 곱하는 거니까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요게 지금 26인데 근데 a가 5라고 찾았으니까 b 제곱이 1이란 얘기죠. 이게 되겠죠, 그죠? b 제곱이 1이야. 영관아, 그럼 b는 얼마 또는 얼마예요? 그렇죠, 풀마 1인데, 자, 조금 전에 여기 괄호 안에 z는 허수 부분이 양수인 복소수이다 이렇게 조건이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b 값은 양수가 돼야 되니까, 그쵸? b 값은 1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z라는 복소수는 5 더하기 i, 당연히 z바는 5 빼기 i 이렇게 찾아질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z를 찾아버리는 게 제일 빠른 풀이가 되겠고, 그럼 그대로 여기 자리에다 집어넣고 계산하시면 답은 나올 거예요. 풀어보면 답은 4번이 나옵니다. 그지?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 문제. 자, 그 다음에 15번. 15번 가해 맞았니? 아니요. 틀렸니? 그럼 재현이 맞았어? 저는 이거 할 수 있는데 틀렸어요. 혜원이 맞았어? 어떻게 풀었어? 저요? 이거 그 마이너스. 어. 그거 아, 그렇죠. 맞죠. 우리 요거 비슷한 문제들 전에 봤었죠.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했었냐면, 이 4차식을 x 플러스 2라는 1차식으로 두 번을 나누는 거야. 그죠? 근데 1차식으로 나눌 때 우리는 뭘 사용할 수 있어요? 조립제법을 사용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거 조립제법을 연속으로 두 번 해버리면 됐었죠. 기억나니? 조립제법을 연속으로 두 번 해가지고 두 번 다 나머지가 빵이다 라고 하면 되죠. 그러면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나눠 떨어지는 거니까. 자, 그래서 얘를 조립제법 해보겠습니다. 근데 4차 항 다음에 바로 지금 1차 항이니까 중간에 공이 몇 번 들어가야 돼? 두 번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1, 빵, 빵, a, b 요렇게 스타트를 해야 되고요. 요거를 이제 마이너스 2로 조립제법을 두 번을 해보겠다는 거죠, 지금. 요렇게 해가지고. 자, 여기서 나온 나머지도 0이고, 여기서 나온 나머지도 0이다. 요런 걸 생각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립제법을 해보면 1 내려오고요. 곱하면 마이너스 2, 더하면 마이너스 2, 곱하면 4, 더하면 4, 여기 마이너스 8, a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a 플러스 16이니까요. 마이너스 2a 플러스 b 플러스 16은 0이다. 자, 식 하나 나왔고. 자, 바로 이어서 마이너스 2로 조립제법 또 하면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4에 8이니까 12에 마이너스 24. 그러면 a 마이너스 32가 0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a 값이 얼마인 거야? 32인 거잖아. 그치? 그 다음 이거를 그대로 요식에다 집어넣으면 이제 b도 나올 텐데, 병민아 b 얼마일까? 얼마? 48. 그쵸? 요렇게 a, b 값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럼 a, b 나왔으니까 분자는 해결이 됐고, 자, 여기서 말하는 이 qx는 하영아 여기서 그대로 얻어올 수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qx가 누굴까요? 마이너스 2. qx는 몫이잖아. x. 어. x 제곱 마이너스 4x. 맞아요. 요 부분이죠, 요 부분. 두 번 나누고 나서의 목. 얘가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qx가 되겠죠. 자, 그래서 qx라는 식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2니까요. 여기다가 2 대입하시면 q2는 4 빼기 8 더하기 12가 돼가지고 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8분의 a 빼기 b니까 마이너스 16 이렇게 돼가지고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래서 조립제법을 두 번 하는 문제. 벌써 이거 지금 우리가 기출문제 풀면서 한 3번째 나왔거든요. 그치? 그래서 이런 고차식을 1차식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하면 조립제법을 연달아 두 번 써주는 게 편하다. 네,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럼 3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죠? 16번이요. 16번이요? 네. 16번. 자, 16번 한번 볼게요. 여기 내 프린트에는 4페이지에 있어가지고
자, 16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2차 방정식 문제입니다. 2차 방정식 문제인데 px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나 조건을 보면 px는 0이다 라고 놓는 순간 이게 2차 방정식이잖아요. 요 2차 방정식에 요렇게 해가지고 요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2a 플러스 i다 이렇게 되죠. 그럼 여러분 이제 이거랑 바로 이어가지고 나머지 한 근은 뭐겠어? 2a 마이너스 i가 됩니다. 물론 이런 걸 하려면 확인해야 돼. 확인. 문제에 무슨 조건이 있는지. 실수 조건. 그죠? 실수 조건이 있으니까 요거 한번 체크하시고 그러면 얘네 둘이 두 근이에요. 그러면 두 근을 알고 있을 때 2차 방정식을 지금 추적하고 싶은 거니까 두 근에 뭘 이용한다? 합곱. 얘네 둘의 합하면 얼마야? 4a가 되겠고 자 곱하면 4a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자, 이 합곱을 이용해서 우리가 2차 방정식을 이제 쫙 쓰면 되는데 윤지야 x제곱 한 다음에 뭐라고 해야 돼? 마이너스 4ax 이렇게 봐야 되겠고 자, 곱 그대로 들어가니까 플러스 4a 제곱 플러스 1은 0 이런 방정식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요 부분이 지금 요거라는 얘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요거라는 얘기잖아. 요렇게. 그죠? 그래서 P가 마이너스 4a랑 같은 거고 3Q가 4a 제곱 플러스 1이랑 같은 거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문제에서 말한 PX라는 식을 자, 처음엔 요걸로 써 있었지만 이 식과 이 식이 동일한 식이기 때문에 요렇게 쓰셔도 되겠죠. 요렇게. 그러니까 PQ가 들어있던 걸 A 한 문자로 바꿔치기를 한 겁니다, 지금. 그렇다면 이제 가조건 PX를 X 빼기 1로 나눈 나머지는 1이다. 태연아, PX를 X 빼기 1로 나눈 나머지 이게 뭐죠? P1은 맞아. P1은 얼마다? 1이다. 그렇죠. P1은 1이다 라는 조건을 여기다가 적용을 해주면 되겠죠. P1은 1이다. 그럼 P1 집어넣으면 1-4a 플러스 4a 제곱 플러스 1 얘가 1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1을 지워놓고 보니까 무슨 식이에요? 완전 제곱식. 그치? 완전 제곱식이야. 그래서 인수분해 해보면은 2a-1의 제곱이 돼가지고 얘가 0이니까 a 값은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a 값이 2분의 1이라는 걸 알았으면은 이제 우리가 요거를 거쳐가지고 p도 구할 수 있고요. 그죠? 요거하고 또 요게 같다 그랬으니까 3q도 구할 수 있죠. 그지? a가 2분의 1이라는 걸 여기다 넣어보면 p가 얼마란 얘기? p가 마이너스 2란 얘기. 자, 그 다음에 a가 2분의 1이라는 걸 여기 초록색 박스에다 넣어보면 요게 2 되나요? 그죠? 근데 그 2는 그냥 q가 아니라 누구랑 같은 거야? 3q랑 같은 거죠. 3q. 그래서 3q가 2다. 요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그럼 문제에서 찾으라고 한 게 p 플러스 6q잖아요. p 플러스 6q를 찾으라 그랬으니까 p는 마이너스 2고 6q면은 4가 되니까 답은 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거는 2차 방정식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지 풀리는 문제다. 나머지 정리가 살짝 들어가 있지만 거의 주로는 2차 방정식에 관련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5B 4A 제곱 플러스 1이면은 예. Q가 4A 제곱 플러스 1인 거 아니에요? 애초에 처음에 주어져 있던 다항식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요 자리가 3q잖아요. 예. 요 자리가 3q니까 여기 요거 부분이랑 요 부분이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이 식과 이 식이 동일하다라고 봐야 되니까. 그쵸? 자, 16번 이렇게 풀면 되겠고 17번 풀었나요? 17번? 17번 맞은 사람? 진짜 인정한다니까. 아, 민영, 맞았어? 어떻게 맞았어? 읽었어요. 민영이는? 나는 뭔가 약간 근거 있게 풀었다. 없어? 17번이 어려워요, 17번이. 자, 17번은요.
일단 가조건 자체가 어려워. 가조건. 이 가조건을 해석을 못하면은 못 푸는데, 가조건을 해석하기가 아마 여러분들이 본 적이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 만약에 y는 fx가 2차 함수인데 자, 만약에 이런 게 성립한대. 이런 게 성립한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일 것 같니? 그러게. 혹시 나는 본 적은 없지만 지금 딱 보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 이런 사람 있어요? 어? x가 0? 아니. 2차 함수의 그래프의 입장에서 한번 접근해봐요. x 이게 마이너스 2 그거 아닌데? 아니에요? 무슨 뜻일까 이게? 영관아 무슨 뜻일까? 아 병민이 알 것 같아? 예진아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2차 함수에다가 2 플러스 x를 집어넣었을 때랑 2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을 때 항상 똑같다. f2 플러스 x랑 f2 마이너스 x가 같다고요. 그쵸, 물론 그것도 맞죠. f4는 f0이라고 볼 수 있죠. 뭐 f4는 f0이라고 볼 수도 있고 뭐 1 집어넣으면은 f3은 f1이라고 볼 수도 있고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데, 자 그렇게만 대입한 거 말고 이거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뭐랄까 근본적인 뜻이 있거든요. x축 x축 뭐? x축 b 약간 그런 느낌 아닐까? 자 힌트를 줄게. 힌트. 수직선에 여기에 2가 있으면요, 2 플러스 x라는 거는 2에서부터 요쪽으로 x만큼 간 거죠. 네. 그럼 요 지점이 2 플러스 x죠. 네. 그럼 2 마이너스 x라는 거는 2에서부터 요쪽으로 x만큼 간 거죠. 네. 그럼 여기가 지금 2 마이너스 x죠. 네. 그러니까 이 2 플러스 x라는 값이랑 2 마이너스 x라는 값은 2를 기준으로 어때요? 2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 위치에 있는 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점을 이 2차 함수에다가 대입을 했을 때 함수값이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잖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크게 같다는 거잖아요. 이쯤 얘기해주면 이제 누군가 느낌 꼭지점을 알려주는 거죠.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축. 2차 함수는 무조건 그 축을 기준으로 좌우가 어때요? 좌우가 대칭이잖아. 제가 말했는데 있어요. 발전 어렵다. 네 머릿속에서 혼자 말한 거 아니냐? 자, 여기서 이 식이 의미하는 바는요, 요 식이 의미하는 바는 무슨 얘기냐면 이 2차 함수의 축의 방정식이 x는 2다 라는 걸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2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 2차 함수의 축의 방정식이 x는 2다. 그러니까 2차 함수 이렇게 그렸을 때 가운데 지나가는 요거 있잖아요. 요게 x는 2라는 걸 알려주는 식인 거야, 얘가. 근데 27번 문제는 그걸 한 번 더 꼬았어. 이렇게 써 있어요. fx가 f3 빼기 x랑 같아요. 아, 이거 무슨 말이야?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내용 정도를 알고 있었다면 얘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요 식에다가 내가 x자리 아무거나 넣어도 되니까 x에다가 0 한번 넣어보면 f0과 f3이 같아요, 이런 뜻이잖아. f0과 f3이 같다라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이것도 지금 2차 함수니까 0 집어넣었을 때랑 3 집어넣었을 때 같은 값이 나오는 거니까 이 2차 함수의 축은 어디라고 볼 수 있어? 0이랑 3의 가운데. 그쵸? 0이랑 3의 가운데. 0이랑 3의 가운데가 얼마야? 2분의 3. 그쵸? 1.5. 그래서 요걸 보면서 우리는 이 2차 함수의 축의 방정식이 x는 2분의 3이구나. 이걸 생각해야지 풀 수 있습니다. 가조건을 보면서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계산하기 좋은 숫자 0을 하나 넣어봤더니 요런 거를 얻을 수가 있고요. 이게 성립을 한다면 그럼 얘는 2분의 3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어야 그래야 풀리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판단을 내리면 그 다음에는 어렵지 않아요. 문제에서 a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줬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가 하나 있을 거고 그 이차함수의 축이 방금 찾은 x는 2분의 3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에서 제시한 범위가 2부터 5까지이기 때문에 2부터 5까지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네. 그치? 그쵸? 여기 2분의 3보다 다 오른쪽이니까 여기가 x는 2고 여기가 x는 5니까요. 자,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요렇게만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2부터 5 사이에서 그러면 2를 집어넣었을 때가 명제야 무슨 값일까? 최소값. 5를 집어넣었을 때가 최대값. 그쵸? 그 문제에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라 그랬기 때문에 요 지점의 값이 마이너스 1이고 최대값이 3이니까 요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y는 a괄호 x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 플러스 q라고 스타트를 끊어주면 되겠죠. 꼭지점의 x좌표까지만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표준형을 쓰긴 쓰되 p는 알고 q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p 자리에다가만 2분의 3을 집어넣어가지고 표준형을 쓴 겁니다. 그죠? 이 가운데 축이 항상 꼭지점 x좌표잖아요. 그래서 축만 알고 있으니까 요렇게 써준 거고 여기다가 내가 대입할 수 있는 점이 민서야 몇 개 있어 지금? 요것도 대입할 수 있고 요것도 대입할 수 있지, 그치? 대입할 수 있는 점이 2개니까 2개 다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A하고 Q에 대해서 식이 2개가 나오겠죠. 그쵸? 그것을 연립해서 푸시면 됩니다. 예, 계산도 좀 지저분해요. 막 분수가 나오고 막 그러는데 아무튼 요 점의 좌표와 요 점의 좌표를 대입해가지고 A 값과 Q 값을 찾으시면 A가 3분의 1 나오고요. Q가 마이너스 12분의 13 나옵니다. 틀리라고 내 문제야. 틀리라고. 그래서 요거를 집어넣고 이제 전개를 쫙 시키면 A, B, C가 나오게 되고 A, B, C까지 다 구해보면 A 값은 아까 얘기했고 B 값이 얼마 나왔더라? 안 써놨네. 아, B 값이 마이너스 1 나오고요. C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 나옵니다. 네, 요렇게 해가지고 A 값, B 값, C 값이 요렇게 나와서 이것들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맨 처음에 가 조건을 해석하는 게 일단 어려웠고 그걸 해석한 다음에도 이제 계산이 좀 까다로웠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답에 도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다. 자, 17번 문제였습니다. 자, 나머지 문제 중에 물어보신 거 있어요? 19번도 17번하고 똑같이 했까? 19번. 그죠? 19번도 이 F-1과 F5가 같다 있잖아. 그지? 요거를 보면서 또 우리는 마이너스 1과 5의 한가운데에 꼭지점이 있겠구나. 그치? 생각할 수 있죠. 그죠?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랑 5 집어넣은 게 똑같아요. 이걸 보면서 마이너스 1과 5의 한가운데를 구하는 거는 더해서 2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은 2가 바로 이 이차함수의 축의 방정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꼭지점의 x좌표가 2란 얘기예요. 그러면 꼭지점의 x좌표가 2인데 얘는 지금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거든요. 그러면 최대값을 갖겠지 거기서. 그러면 2,11이 꼭지점이다라고 바로 찾아낼 수 있고요. 꼭지점이 2,11이고 여기 x제곱 앞에 개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fx식이 바로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죠. 그죠? 네. 그러면 이제 거기다 3만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지. 그래서 요거를 보는 순간 이걸 캐치할 수 있으면 쉽게 풀리는 거고요. 안 그러면은 한참 걸리죠. 모르면은 풀기 어렵죠. 그래서 2차 함수에서 이런 조건을 만났을 때 어떻게 써먹어야 될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17번, 19번 모두. 자, 또 질문 있어요? 18번 답이 뭐예요? 18번 답은 71의 제곱입니다. 20번 답이요? 1하고 마이너스 2요. 근데 얘도 범위에 안 들어가죠?
3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넘어가도 될까요 이제? 네. 자 그럼 의고로 가겠습니다.